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조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가 그리스와 그리고 중국 관련된 얘기를 좀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내용은 또 그리스라는 제목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가 뭐 IMF에게 채무 유예 연기를 해달라 뭐 이런 요청도 했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디폴트에 대해서 뭐 기정사실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좋지 못한데 이 부분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우리가 2월 20일경에 이제 트로이카가 그리스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연장을 합의를 해주면서 4개월 동안 또 생명 연장에 그 꿈을 꾸는 이제 어떻게 보면 6월 말까지 그리스 채무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딱 2달 정도 지난 상태에서 4월 초에 그리스가 뭐 좀 개혁안을 내놨지만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서요. 트로이카에서 좀 강력하게 좀 푸시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다지 이게 큰 리스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뭐 미국 증시 그리고 뭐 중국 증시는 뭐 올랐지만 상당히 좀 전 세계 증시에 특히나 유럽 중심으로 유로존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타격을 받았다. 독일이 5.5% 주간 단위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스 같은 경우도 6% 떨어지고 더 스톡스 유럽 600 인덱스 같은 경우는 1.8%로 올해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낸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또 벼랑 끝에 내몰리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24일에 이제 그리스 유럽의 이제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쪽에서 나올 이야기들 크게 좀 우려하진 않아도 될까요? 이제 24일 날 맞습니다.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이제 유동성을 분할로 이제 공급을 해주는 날짜가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건이 여기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네. 결정이 되는데 뭐 드라기가 지난 토요일 날 이제 IMF 미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긴박하다, 급하다. 이거 뭐 그리스가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된다. 니네들 손에 달려 있다. 우리는 원만한 해결을 바라고 있지만 니네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이 시비의 또 관계자가 또 상당히 또 압박성의 발언을 또 했습니다. ELA 그러니까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니네 여름까지만 해줄 거다. 더 이상 우리는 이건 말 그대로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서만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제공해 주는 거지. 우리가 니네들한테 뭐 끝까지 뭐 돈을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압박을 한 상태. 이제 트로이카 같은 경우 연금을 개혁해라. 그리고 노동시장을 좀 유연하게 개혁을 하라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 주문하고 있는데 그리스에서 계속 거부를 하고 우리는 노동시장을 보호해야 되고 연금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좀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게 되면서 벼랑 끝 전술을 서로 이렇게 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요. 뭐, 개인들도 지금 채무를 보면 문제 못 갚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벌어서 갚을 생각 안 하고 이제 뭐 돌려막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스가 딱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는데 더 이상은 뭐 이제, 이 자금을 돌려서 이렇게 막을 만한 그런 여력이 지금 안 되니까 지금 빌려주는 쪽에서도 지금 못 빌려주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위기감을 좀 가중시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파급력들 좀 어떻게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까요? 이게 5년 된 악재죠. 상당히 오래된 악재고요. 굉장히 많은 이제 투자가들이 대가들이 그렉시트는 불가하다라는 얘기를 어디에서나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측면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 이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청년 실업률이 50%까지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불쌍합니다. 네. 2012년도 위기를 지금 뛰어넘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예금 잔고를 보시면 뱅크런 사태가 좀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들. 그렇네요. 2012년 대비해서 상당히 좀 예금 잔고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6월에서 7월 정도에 그리스 채무가 상당 부분 좀 많이 몰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2 구제금융도 뭐 이제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가치도 6월 말까지 지금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6월 말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좀 우려가 많이 좀 가중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좀 그리스의 이 위험한 이런 환경들 자체가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예전에 이제 피그스 국가들, 2012년도에 있었을 경우에는 이 부채가, 그리스의 부채 자체가 민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부분, 이제 회색하고 이 연두색으로 나와 있는 이런 민간 부분의 부채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게 터지게 되면 어디로 전이가 될지 모른다라는 불확실감이 상당히 어떻게 시장에 좀 큰 타격을 줬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러한 빚들을 IMF, EU22, 우리가 소위 일컫는 트로이카가 전 부채의 80%를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채 그 채무자가 그러니까 채권자가 부자들한테 많이 너무 전이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털려도 괜찮은 이런 국가 그 단체로 이렇게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다음 그림인데 옛날 같은 2012년도에는 뭐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우리가 일컫는 피그스 국가들이 2012년도 위기에는 이런 부채 그 위험이 상당히 많이 전이가 돼서 10년물 국채금리가 굉장히 좀 급등하는 사례들, 굉장히 동조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리스 혼자만 이렇게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렉시트의 우려감은 상당히 많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국제금융 시장이 받는 파급력은 상당히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을 깨기는 상당히 어렵다. 오히려 여기에서는 매수 기회로 삼으면 될 것이다. 오히려 미국 시장이 빠진 것은 그렇게 자연스러워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은 안 깨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스 사태가 악화되게 되면 지금 현재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라가르드 총재의 지난 주말에 그런 기자회견에서의 언급이 좀 글로벌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또 고점에서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현재 그리스를 통한 그렉시트의 우려감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여기서 정리를 짓도록 하고요. 네. 다음 이슈 중국 이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중국 관련된 이슈는 시끄러운 중국 금융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증감회에서 이 신용규제 그리고 대주거래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한 발표를 했고 공매도를 이제 좀 더 확대하겠다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이제 그 중국 증시가 마감을 하고 나서 이러한 뉴스가 나오자마자 그 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에서 상당히 큰 중국 관련된 ETF들이 마냥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는 상해 증시가 좀 조정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주말간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방어를 잘 해내는지 이렇게 신용규제 뭐 이런 것들을 내놓고 이미 우리가 방어책까지도 대비한 상태에서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간밤에는 또 2달 만에 지급준 비율을 인하하는 그런 유동성 정책을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이번 주의 증시 흐름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2% 넘게 상당히 좀 높은 좀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자, 외신들 일단은 그 주말에 나왔던 소식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 좀 내보이고 있나요? 네, 일단 블룸버그에서는 일단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관련된 ETF들이 4%에서 5%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 라지캡은 4.2% 떨어지고 CSA 300 차이나 A시어 ETF 같은 경우는 5%나 떨어졌다. 블룸버그 인덱스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된 증권 인덱스 자체가 1.4%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올 것이 왔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있었던 일요일 날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됐었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증감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게 발표하고 나니까 이게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번 조치는 신용대주 거래 업무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시장거래 시스템을 완비해 주식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함일 뿐 증시 투자 규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물을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좀 약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인민은행에서 지급 준비를 1% 하락을 시키면서 18.5%로 낮춘다. 시장에다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요. 이것은 바로 오늘 4월 20일부터 시행을 한다라는 얘기. 뭐 리커창 총리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7% 성장을 하는 중속 성장을 하는 게 문제는 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일자리 감소와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로 왔으면 우리는 공격적으로 이런 기준금리라든가 지급 준비율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일 룸이 얼마든지 남아있다라는 것을 인민은행장을 통해 가지고 여러 번 외신에다가 말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떨어지기에는 쉽지는 않다라는 판단이네요. 네. 투자 규제책은 아니었다라는 의견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지난주 내내 중국 증시가 종합지수만 5.4% 올랐거든요. 주간 단위로. 그러니까 4,300포인트를 이제 돌파해서 다시 한번 뛰어넘느냐 이것이 관심사였었는데 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가 좀 속도 조절책을 내놓은 게 아니냐라고 좀 봐야 될지 그렇다면은 이번 주 좀 조정 없이 추가 상승을 이어갈 거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그게 이번 주에 올라가느냐 다음 주에 올라가느냐 정확하게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마크 모비우스가 말했죠. 중국 증시를 이전부터 코를 불렀던 분이 너무 빨리 올랐다. 20% 정도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상승에 대한 컨빅션은 전혀 해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타이거 합성 차이나 A 레버리지 제가 작년 11월부터 여기 오면서 벌써 지금 10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 제가 중국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지난 주간은 14% 상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긴 했습니다만 공산당에서 증감회에서 또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번 증시는 예전 같은 경우에 신용규제 얘기하면서 좀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제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 스탠스 자체가 증시 상승에 대해서 전혀 어색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 증감회에서는 4,500까지는 그냥 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큰 조정 없이 어느 정도 가지 않겠느냐. 만약에 조정이 오더라도 우리가 추가 매수 내지는 신규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볼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중장기적에 대한 그림에 대해서는 전혀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네. 네. 자, 말은 시끄럽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어떤 고도의 전략이 그 밑에 좀 깔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과열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자극을 주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또 반대급부로 또 돈을 풀기도 하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좀 균형을 맞춰 나가는 생각보다는 좀 영리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중국 증시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우려감보다는 더 기대감을 갖고 접근해도 괜찮다. 이런 부분에 서동수 대리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켓 리더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